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조희기로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4년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아파트 시장이 너무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많이들 궁금들 하시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지금 사야 될 거냐, 팔아야 될 거냐, 여러 가지. 그래서 전문가마다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부동산은 아파트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또 전원주택이든 뭐든지 간에 미리미리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시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상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한 분은 전라도구 광주광역시에서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돈은 조금인데, 서울 수도권의 역세권으로다가 땅을 좀 사고 싶다. 근데 정말 액수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연락만 올라오시겠다고. 부담되잖아요. 제가 또 올라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고 하면. 그래서 미리 전화로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도 오시겠다고 하면은 오셔서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항상,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미리미리 상담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내년에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떠냐, 좀 거시적으로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보는 게 맞겠죠. 그건 첫째는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황입니다. 잘 나가는 나라가 별로 없죠.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금리, 금리가 뭐 미국 금리, 한국 금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그 금리도 많아요. 뭐 40% 깜짝 놀랐는데, 그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경제가 맑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인프레는 뭐 우리나라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세계 경제 흐름의 그 주요 요인들이다.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참 경제가 굉장히 그 타격을 받는데, 갑자기 또 이스라엘 하마스는 또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가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기후 위기. 얼마 전에 그 보도한 걸 보니까 이 강릉 같은 경우는 밑에는 비가 오는데 산 쪽은 눈이 또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근데 이 제주도도 제가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똑같았어요. 한라산 꼭대기 올라갈수록 눈이 푹푹 빠지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밑에는 아직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기후 위기는 지금 홍수가 나서 도시를 쓸어버리죠. 그냥 한 도시가 그냥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놀랄 일이죠. 우리가 보도 봐서 다 아시겠지만, 또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산불이 너무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아주 초토화 시키는 거죠. 또 지진 아주 무섭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폭염, 너무 또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폭설, 너무 혹한 이런 기후 위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동안에 지구를 너무 많이 우리가 막 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흐름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할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그렇게 맑기가 어렵죠.
그럼 한국 경제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침체돼 있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IMF보다도 더 어렵다.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또 금융위기보다도 더 어렵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주 골이 깊고 또 물가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올라요? 지금 10,000원 가지고 점심 먹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또 금리. 이 금리가 미국이 올렸으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올려도 우리는 3번씩이나 안 올렸잖아요. 이게 꼭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하는 건 막 금리를 똑같이 미국하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 경제가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소상공인들 마찬가지. 그래서 금리를 제대로 다 올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고금리죠. 과거에 비해서. 또 이 가계부채는 아주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빚이 많으면은 가정생활이 어렵잖아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금리도 어려운데 부채가 많다. 그 다음에 인구는 또 늘어나지 않고 자꾸 축소되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결혼하게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결혼해서 애를 낳게 만들어야 되고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애를 낳으면은 키워야 되는데 다 돈이잖아요. 이런 거를 그런 환경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죠. 이거는 뭐 이뻐서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쭉쭉 뻗어나가려면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보다는 우리나라 그 인력이 훨씬 일을 더 잘하죠. 물론 외국인들이 임금을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그 우리나라 인구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건 지금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유가 올라가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당면 과제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 과연 앞으로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앞으로 성장이 한국 경제가 1% 내지 2%대로 저성장 기조로 계속 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다 한 건데요. 전문가들한테. 경제 전문가 73%가 1, 2%밖에 성장을 못할 거다. 성장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선진국에 진입은 했는데 더 쭉쭉 나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장기간 1 내지 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고, 주요 원인으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고 미국하고 중국 미중 패권 다툼 때문에 또 그렇고,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리스크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세계 경제에 대한 것도 짚었고 또 한국 경제도 짚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핵심은 그럼 뭐냐? 이제 제가 역세권 랜드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핵심은 경기가 침체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요. 가장 큰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무슨 뭐 전셋값을 내려주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부동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보통 대출 받으려면은 5%, 6%, 7%. 이 사금융권으로 가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금리는 또 계속 지속된다. 또 설사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기조죠, 지금. 그 다음에 아파트 공급이 또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올해 이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가격 상승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요 두 가지입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뜨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더 그렇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경제신문 보면 미분양이 쌓이고, 미분양이 쌓이는 거는 고금리 여파다.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양을 하려면, 집을 살려면 내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가 비싸가지고, 고금리 때문에 결국은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지으면 뭐해? 분양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강남 노른자 땅도 파산 직전에 있다. 강남의 노른자 땅이라는 건 뭘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땅들이거든요. 근데 강남 땅마저도 파산 직전이고 지방 부동산은 이미 초토화가 됐다.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2024년 아파트 시장 전망과 투자인데, 그러면 2024년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문제는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아도 주택 공급이 너무 미진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조금 올라가기는 올라갈 거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건 우상향이라고 그래서요. 물가 상승률 이상 올라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부동산,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현상 유지는 이상 되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공급이 안 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유가라든가 이 철근값, 시멘트 이런 원자재 값이 또 올라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물가 상승이 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국부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씩은 올라갈 수가 있죠. 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와 장기 투자자. 실수요자라는 건 내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서 사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또 장기 투자. 지금 투자를 해서 뭐 5년 이상, 6년, 7년 이렇게 기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지금 투자해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 순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의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50% 이상 대출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실수요자와 장기 투자자는 침체기가 아주 찬스라고 보셔야 돼요. 기회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시간이 충분하고, 실수요자는 어차피 집은 사야 되니까 언제 사더라도 침체기라는 거는 가격이 가장 낮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 주택을 사시면 좋은 기회죠. 뭐 과거에 실증 사례가 너무 많죠.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뭡니까?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침체기가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그러면 사면 좋을까?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요거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역세권입니다. 신설 역세권. 이미 역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역을 공사하는 역 주변. 대표적으로 9호선 4단계 연장선을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보험병원역에서 고덕역 또 이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게 하남으로 해서 미사 쪽으로 해서 남양주까지 가는데 이쪽 라인들을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세교지구도 영상을 찍었고, 그 밑에 평택 지구도 또, 그 다음에 안중대, 이 대규모로 한 2만 가구, 3만 가구 이상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 신도시 주변도 아주 유망한 지역이다. 지금 이 3기 신도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 교산이라든가 왕숙지구, 이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GTX 역세권 주변. GTX가 벌써 내년에 일부 구간이 개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A노선 같은 경우는. 또 그 주변도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죠. 아주 좋은 지역이고. 또 산업단지. 용인 같은 경우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평택, 또 이쪽 세교지구도 반도체 산업의 어떤 인근 지역이니까 이런 데도 좋고. 그래서 이 산업단지나 GTX 역세권이나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나 전철 연장하는 역세권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 외에도 좋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2024년 부동산 시장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잘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